그 큐슈 지역에 대한 부분, 일본 역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허락되지 않네요. 큐슈 지역을 이제 가시게 된다면 여러 지역에 있겠지만 가까우니까요. 북부 지역, 이 선으로 해놓은 곳입니다. 이 지역 북부 지역을 좀 보시면 좀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큐슈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의 통로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지역이 무슨 짬뽕. 나가사키 짬뽕. 여기는 중국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가사키 가면 중국 절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어디 있죠? 홍콩에 가서 볼 수 있는 쪽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가면 천주교 성당, 멋진 성당이 있어요. 일본 그 국보입니다.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바로 서쪽과 직접이 관문이고요. 큐슈 북쪽은 대체적으로 한반도하고 연결되는 관문이다. 바로 이제 큐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큐슈에서도 큐슈, 한반도의 관문인 지역입니다. 후쿠오카. 한자로 복강 그러죠. 후쿠오카하고 그 다음에 당진 지역입니다. 가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서해안에 당진. 같은 의미입니다. 당진은 당나라 당, 그건 상당히 위험하고 한자에 대한 좀 해석에 무지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한자는 다양한 의미,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당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통로, 길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시대에 따라 당나라는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나라 당이라는 게 당나라 때 만들어진 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다 보니까 당에 대한 기본적으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 그러면 보통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한국인입니다. 당나라로 쓰일 때도 있었지만 당하면 한국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전제에서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지는 당나라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오는데 뭐 한국인, 외국인이라고 보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물의 입구인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점점 힘이 어디로 가요? 서양 축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나가사키가 자연히 여기는 죽고 나가사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당진에 가면 가카미야 신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가면 그 당진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권해드릴 큐슈의 첫 번째 권하는 지역이고요. 여름이든 뭐 아무 계절이 없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냥 가야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후쿠오카 옆에.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가야를 보고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나가라 유적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산 기슭에 있습니다. 여기도 길야 지역이에요. 살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하카타만이라는 것은 왜 제가 굳이 넣냐면요. 후쿠오카를 들어오면 아주 배가 큰 배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죠. 생긴 것 자체가. 누가 들어왔을까? 나당연합군이 혹시 들어올까? 라고 걱정을 해서 만든 성이 출발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시대별로 좀 쓰임새는 다르지만 수성. 수성이라는 곳이에요. 외부에서 한반도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쪽으로 거의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방어진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들어와요. 나당연합군이 백강에서 깬 다음에 들어올까? 걱정이 돼서 방어를 했었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누구하고 싸워요?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당나라하고 신라가. 그런데 몽고, 고려 부대가 들어옵니다. 1차, 2차. 바로 이쪽으로 와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산에 꼭대기에 성을 쌓고요. 또 성을 쌓고요. 성을 쌓고 여기에 이중해자, 안팎의 물을 채우는 이중해자를 해서 방어진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건 쓰였어요. 예. 그러니까 원나라가 이른바 뭐라고 정벌 부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지휘관의 잘못. 예. 이게 결정적인 문제지 무슨 뭐 물론 태풍도 중요하죠. 근데 지휘관의 판단 미스로 인한 게 가장 결정적으로 분석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를 안 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배로 태풍이 물론 태풍을 다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배로 다 타죠. 앞으로 진격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군사력은 비교가 안 돼요. 애당초 일본에 있는 군사력과 대륙에서 내려간 싸움 전문꾼들하고는 싸움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전제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면 바로 이 지역만 해도 굉장한 이제 자료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 관세음사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관세음사는 일본의 3대 계단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계단, 혹시 불자시분들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통도사, 스님들 수계하는 곳 있잖아요. 계단. 뭐 일반 제가자들이야 절에서 그냥 하지만 스님들 그렇게 못 하잖아요. 3대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33 관음사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더 재밌는 건 정몽주. 고려 사신 정몽주가 머물러서 시 두 수를 지었던 곳이기도 해요. 여기에 뭐 주변에 굉장히 문화자원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가면 다자이후라고 하는 여기는 외군을 그러니까 외부 세력을 막겠다는 측면도 있었고 나중에는 외부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하는 중요한 지방 행정청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주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근데 거리도 짧아요. 지금 이 당진성에서 시간상 소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선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곳 이 지역까지도 한 50km 정도 직선거리 50km밖에 안 되니까 뭐 혹시 일본을 가시게 되면 넓은데 그 버스 타고 그 도장 찍고 도는 이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탐방 문화로 어떤 힐링적인 측면도 갖고 이렇게 좀 역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차분히 뭐 불자들이라면 불교사 또 기독교인들이라면 아까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중요한 유적들이 있죠. 그리고 또 갈등의 역사도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 잡냐에 따라서 사찰을 폐부를 하거나 중국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성당을 또 탄압을 하거나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가면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좀 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